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이순진 합참 의장과 함께 괌에 배치된 미군 핵 추진 잠수함 펜실베니아호에 탑승해 우리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북한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도발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11월 1일 우리는 모든 준비 태세를 다져나가는 가운데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대해선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이순진 합참 의장과 함께 서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군의 핵 추진 전략 잠수함 펜실베이니아호를 둘러본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현재의 방향으로만 나아갈 경우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향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과 이 의장이 승선한 펜실베이니아호에 탑재된 핵탄두 미사일 총 24발의 위력을 합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6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펜실베이니아호 앞에서 한미가 함께 핵폭주하는 김정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한미 동맹과 유엔사 전력 제공국이 갖춘 능력을 통합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며 적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순진 의장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해서 고집한다면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은 한국군 수뇌부로는 처음으로 전략 핵 잠수함인 펜실베니아호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핵 추진 잠수함 중 어뢰나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한 공격용 잠수함은 한국을 종종 방문하지만 핵 탄도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우리 측의 내부를 공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은 전략 폭격기, 지상 배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미국 핵 전력의 3대 축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이 한국 측의 전략 핵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 해구산 등 확장 억제 전력을 분명하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펜실베니아호에 탑재된 트라이던트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해 괌 인근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호는 탄도미사일을 실은 전략 핵잠수함으로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괌 기지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등 미 언론은 펜실베니아호가 모항인 미서부 워싱턴주 브리머턴 기지를 출항해 9,012km 이상을 항해한 끝에 지난 31일 괌에 입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입항이 최근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영내 관련국 우려 등을 감안해 미국의 영향력을 재확인시키려는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989년 취역한 펜실베니아호는 세계에서 러시아 타이푼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길이 170.7m, 폭 12.8m 규모로 트라이던트2 핵탄도 미사일 2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던트2 미사일 한 발은 최대 14개의 핵탄두로 서로 다른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미사일 한 개의 핵탄두는 100에서 475킬로톤의 위력을 갖고 있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파괴력이 강력합니다. 통일 가는 길, 제한샘입니다. 북한이 연일 민감한 국내 정치 사안에 대해 비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비난 공세를 펼치는 것은 물론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대외 매체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한국 사회의 혼란 국면을 틈타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한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종령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10월 30일 반기문은 일찍부터 미국에 대한 환상이 골수에 들어찬 친미 분자이고 미국이 품을 들여 키운 앞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0월 30일에는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과 통신 신보 등을 통해 반 총장에 대해 사람들이 멀리하는 문둥이와 같은 인물이 오늘 또다시 세간에 나타나 만 사람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며 백주의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면서 대북 제재와 북인권 나발을 앞장서 불어대고 있는 것은 미국과 박근혜 패당의 환심을 사 자기의 정치적 이속을 채우려는 비열한 타산 때문이라며 험담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으로 불거진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 인권 결의 기권 결정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해명성 발언을 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명백히 말하건대 당시 남측은 우리 측의 그 무슨 인권 결의안과 관련한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며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비선 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최순실 씨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미리 받아보고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직접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북한이 언급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비난하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이 같은 행태는 대남 비난을 통한 내부 결집 외에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진행 중인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와 연결지어 반기문 대망론 등 한국 사회에서 나왔던 반기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낸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북 간 교류가 완전히 끊긴 경세 국면인데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세가 불안한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만 치부할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지난 4년은 북한에도 너무 힘든 시기였을 것이고 남북관계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차기 정권에 대한 북한 나름의 검증 작업,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측의 일련의 입장 표명이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은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돌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최근 엘리트층에 잇따른 탈북으로 비상이 걸린 북한 지도부가 탈북자를 가족으로 둔 군인들을 속아내는 숙군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0월 31일 북한군에서 감시, 사상 업무를 담당하는 총정시국과 한국의 기무사령부에 해당하는 보위국 주도로 10월 초부터 군부 내에서 탈북자 친인척이 있는 장교와 병사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며 지난 한 달 동안 약 1000여 명의 군관과 병사가 우리의 불명예죄에 해당하는 생활제대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탈북자 직계가족은 물론 탈북자를 친인척으로 둔 경우도 군복을 벗겼다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난 군관과 병사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100만 명 이상의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이후 징병 대상자가 줄어들자 모집 기준을 완화해 탈북자 가족이라도 본인만 문제가 없으면 군대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영호 주연공사의 탈북 등 해외 엘리트층이 동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은 지도부가 체제 근간인 군대의 동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탈북자와 관련된 군인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고위 탈북자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정보도 있다며 탈북자가 전하는 외부 정보가 군대까지 침투하는 것을 북한 지도부는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국내 입국 탈북자는 조만간 3만 명을 돌파할 예정인데요.
탈북자 숫자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단속 강화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김정은 폭정이 심해지면서 지난해보다 15%쯤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했던 것처럼 북한군은 김정은이 기대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보 소식통은 김정은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을 진리로 여길 것이라며 군의 순수성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탈북자 관련 군인을 속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총정치국이 일선 부대에 내려보낸 강연 자료에는 변절, 도주자와 연계된 불순 분자를 적발해 혁명의 순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최경희 한양대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군 주력인 20대는 시장과 돈에 익숙한 고난의 행군 세대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송금을 받는 탈북자 가족을 부러워하는 경향도 있다며 이는 남한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말 중부전선을 넘어 귀순한 20대 북한군 병사는 남한에 가면 달러를 준다는 소문을 듣고 내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이 병사가 조사 과정에서 1,000달러를 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며 정말 돌아갈 마음이 있다면 판문점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하자 거기로 돌아가기는 싫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이 제작한 대북 방송에 내려오면 돈을 준다는 내용은 없다며 다만 북한군 내에서 정보를 갖고 가면 돈을 준다는 소문이 돌 수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탈북자 단체가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나 북한 고위층 관련 정보를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10월 31일 공동으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달 중순쯤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3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일본과 함께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양측은 올해도 공동으로 결의안 초안을 준비했고 지난해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과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올해 결의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결의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한 자원들이 인도주의 상황과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파견돼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 착취를 당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공식적인 방문 등 교류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결의안에도 북한 반인도 범죄 최고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위원회는 조만간 결의안을 공식 소개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추후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오는 11월 24일 이전에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 유엔 총회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던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의 경제특구인 라선 지역에서 영업해왔던 홍콩계 두만강 은행이 최근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은행이 대북 편법 송금 등 북한 정권의 자금 세탁과 연관됐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은행장을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0월 30일 복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나선 지역에서 영업을 해왔던 두만강 은행의 중국인 은행장과 최근 연락이 두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두만강 은행이 북한의 자금 세탁과 관여했다는 정보가 있으며 은행장은 중국 공안 당국에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북한이 올해 들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따른 독자 제재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신은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문제의 은행장은 조선족 남성으로 지난 6월께 구속된 것으로 보이며 은행은 이달 초순 업무를 정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구속 사유는 불명확하지만 이 은행이 중국 은련 카드를 이용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편법 송금을 하는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아울러 두만강은행이 라선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만큼 카지노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은 두만강은행은 홍콩 회사가 3천만 달러를 투자해 북한 조선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2013년 5월에 개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대표적인 북한 식당인 송도원과 옥류관이 최근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식당들이 지난 4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건 이후 한국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바꿔서 한국인의 출입을 묵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은 11월 1일 최근 단둥에 위치한 북한 식당 가운데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에 보이는 압록강변에 자리 잡은 가장 유명한 송도원과 옥류관마저 매출 감소를 못 이겨 최근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식당과 함께 간판업소로 알려졌던 단둥역 앞 신의주 식당은 앞서 지난해 말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한국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들의 북한 식당 이용 자제령을 내린 이후 북한 식당 이용 자제령을 내린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면서 현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메뉴를 준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초 저장성 닝보 소재 류경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집단 탈출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으로 통하는 관문에 해당하는 단둥 시내에는 송도원과 옥류관을 포함해 20여 개 북한 식당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종업원 망명 사건 이후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던 중국 내 일부 지역 북한 식당들이 다시 한국인의 출입을 묵인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단둥의 한 소식통은 이 방송에 남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입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중국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랴오닝성 다롄의 대북 소식통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한 손님을 받지 않던 북한 식당들이 요즘에는 남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입 증가를 위해 한국인임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약탈자 35명 가운데 1명으로 꼽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는 3일 홈페이지에 언론 약탈자 리스트를 공개하며 북한에 대해 정권을 선전하거나 찬양하는 한 종류의 저널리즘만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벤자민 이스마일 아시아 담당관은 국경 없는 기자회에 북한의 정치 제도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이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김정은은 35명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약탈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마일 담당관은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편집증적인 전체주의를 강요하고 당과 군대, 특히 최고 지도자를 칭송하는 선전 선동 이외에 독립적인 언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5월 영국 BBC 루퍼트 윙필드 헤이즈 기자는 북한 정치 체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가 반성문을 쓴 뒤 추방된 바 있습니다. 세계 언론 약탈자로는 이 밖에 아야툴라 쉐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압델파사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선정됐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오는 11월 8일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치러집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당선돼서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인지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 김정은 정권도 미국 대선을 초조하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새 행정부의 주목을 끌 것인지,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결코 북한 정권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